오늘의 이야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다른 연상군의 3가지 진실. 시작하기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셰프는 없었다. 연상군의 밥상과 엽기적인 미식.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폭군의 셰프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연상군 배우분이 너무 잘생기고 요리에 진심인 미식가로 나오잖아요. 스테이크 썰면서 와인 마실 것 같은 그 분위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라마 뽕은 좀 빠지더라도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조선 최악의 푸드파이터 연상군의 실체를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 오늘 밥 드시고 오신 분들 각오하세요. 드라마에서는 현대 셰프가 타임슬립해서 막 퓨전 한식해주고 그러죠. 실제 연상군이 살던 그 시절 궁궐 주방인 수라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로맨스? 절대 없습니다. 그냥 공포 영화였어요. 연상군은 밥 먹다가 밥 아래 돌 하나라도 씹히면 그날 수라간 숙수목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뭘 먹었냐? 이게 진짜 꼴 때립니다. 드라마처럼 우아한 요리? 아니요. 연상군은 정력에 미쳐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채용사라는 관리를 보내서 미녀만 뽑은 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건 다 뺏어왔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연상군이 가장 사랑했던 최애 음식이 뭘까요? 1번 소갈비, 2번 인삼? 땡. 정답은 사슴꼬리입니다. 이게 당시에 엄청난 스태미너 음식이었대요. 이거 구하느라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고 산을 헤매다 죽어나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더 풀까요? 우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미 소배 속에 있는 송아지 태반입니다. 그걸 꺼내서 먹었어요. 부드럽다고. 이 정도면 미식가가 아니라 괴물 아닙니까? 먹는 것만 이랬을까요? 배가 부르니 이제 놀아야겠죠.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말에 놀러가는 그 예쁜 궁궐에서 실제로 무슨 짓을 벌였는지 19금 딱지 붙기 직전 수위로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2부 바로 따라오세요. 제2부 흥청망청의 기원 궁궐은 거대한 나이트클럽이었다. 여러분 돈 막 쓸 때 흥청망청 쓴다고 하죠. 이 말이 연상군 때문에 생긴 건 국사 시간에 배워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흥청이 정확히 뭔지는 아시나요? 그냥 술 이름? 춤 이름? 아닙니다. 흥청은 연상군이 전국에서 잡아들인 기생들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 1명이랑 알콩달콩하죠. 현실은 1000명이었습니다. 연상군 11년 궁궐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일대 민가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를 자기 사냥터랑 파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다 부수고 개인 놀이공원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으면 창경궁이나 창덕궁 후원 놀러 가시죠. 그 아름다운 부용지 연못. 거기서 연상군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배 띄우고 술 마시는 건 기본이고 민망해서 말하기도 힘든 집단 파티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기어가게 시키기도 했어요. 다음에 창경궁 가시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고요한 숲이 500년 전에는 비명과 술 냄새로 진동했다는 걸요. 근데 이게 마냥 야하고 자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1000명의 흥청들 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아내였습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왕의 놀이개가 됐던 그 눈물들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궁궐 흙바닥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노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연상군이 진짜 무서운 건 술이 깰 때쯤 찾아오는 피해 광기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피 묻은 적삼을 본 그날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드라마는 타임슬립으로 돌아갔지만 현실의 신하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3부 피바람 부는 날에 뵙겠습니다. 제3부 피해 복수극 엄마를 위해 셰프의 목을 쳐라. 1504년 연상군 10년 갑자사화.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해해라고 기억하세요. 드라마 속 연상군은 상처받은 영혼이라 짠했죠.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냥 미친 살인마였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씨가 사약받고 죽은 걸 알게 된 연상군. 눈이 뒤집힙니다. 당시 성종의 후궁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을 젓갈로 담갔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이건 황이 아니라 조폭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잔인함입니다. 제가 박물관 가서 실제로 보고 소름 돋았던 게 있어요. 바로 신원패입니다. 신하들 목에 강제로 걸게 한 나무패인데 내용이 뭐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한마디로 입 뻥끗하면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시가 글자를 좀 삐뚤게 썼다고 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타임슬립했다. 스마트폰 꺼내는 순간 바로 목 날아가는 겁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 기억나세요? 명나라 사신한테 왕이 굽신거렸다고 난리 났었죠. 사실 고증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연산군은 방 안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여대면서 밖에 나가서 짐승 사냥할 때는 또 세상 용맹한 척을 다 했습니다. 이중인격도 이런 이중인격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 죽이고 여자 뺏고 맛있는 거 다 처먹던 왕. 영원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중종 반정의 날은 밝아옵니다. 과연 이 폭군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드라마처럼 현대로 와서 셰프랑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쓸쓸했던 그의 마지막 밥상을 공개합니다. 마지막 4부 손수건 준비하세요. 제4부 폭군의 최후 그는 정말 사랑꾼이었을까? 자, 대망의 마지막 화입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엔딩 보셨죠? 현대로 타임슬립해서 셰프랑 재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며 해피엔딩. 시청자 여러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셨나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 꿈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연산군에게 타임슬립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철창과 죽음뿐이었죠.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 최악의 폭군, 그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계산서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군이 창덕궁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이때 연산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영화처럼 칼을 뽑아들고 짐은 왕이다 하며 싸웠을까요? 천만의 말씀.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반정 소식을 듣자마자 벌벌 떨면서 후궁들의 치마폭 뒤로 숨으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맨날 내 힘이 곧 법이다라며 큰소리치던 상남자는 어디 가고 진짜 위기가 닥치니 세상에서 제일 겁쟁이가 된 거죠. 결국 그는 옥새를 내놓고 질질 끌려 나옵니다. 왕에서 하루아침에 연산군으로 강등된 채 말이죠. 여러분 주말에 드라이브 삼아 강화도 옆 교동도 많이 가시죠?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쌩쌩 달리지만 500년 전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곳에 유배됩니다. 그냥 집 한 채 주는 게 아니에요. 위리안치. 집 둘레에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높게 쳐서 햇빛도 잘 안 들고 밖을 볼 수도 없게 가둬버립니다. 밥구멍 딱 하나만 남겨두고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전국에서 올라온 사슴꼬리, 소태반 같은 보양식만 먹던 왕이 1000명의 미녀들과 밤새도록 놀던 왕이 좁은 방에 갇혀서 식은 밥덩어리를 받아먹으며 파리떼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연산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유배 생활 2달 만에 연산군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병인지 화병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죽기 직전 그가 간신히 입을 열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중전이 보고 싶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산군 옆에는 장녹수 같은 희대의 요부들도 많았고 자기가 예뻐했던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중전이었을까요? 사실 신씨는 연산군에게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유일하게 그 앞을 막아서서 말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 신씨였습니다. 그 미친 왕도 아내가 울면서 말리면 칼을 걷었대요. 심지어 남편이 1000명의 기생을 데려와서 난장판을 피워도 장녹수를 데려와서 첩으로 삼아도 질투는커녕 임금의 옷이 얇으니 챙겨 입으라며 내조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였습니다. 연산군도 알았던 거죠. 자신의 관기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자신을 왕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줬던 건 이 세상에 아내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걸요. 죽음의 문턱에서 쾌락도 권력도 다 사라지니 결국 진짜 사랑이 생각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연산군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내. 남편이 쫓겨나던 날 자신이 낳은 어린 아들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며 사약을 받고 죽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왕비자리 잃고 자식 잃고 집안 다 망하고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았다는 남편. 참. 연산군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기적이었고 신씨는 죽는 순간까지도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은 31살의 젊은 나이로 쓸쓸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유배지 울타리를 걷어보니 그 안은 짐승의 우리처럼 처참했다고 해요.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우리에게 달콤한 판타지를 보여줬지만 역사는 이렇게 차갑고 냉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말 창경궁에 가신다면 화려한 단청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연산군의 광기, 그리고 그 광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패비신 씨의 눈물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진짜 연산군 이야기였습니다. 4부작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